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소와 관련된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중요한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 체크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발열량과 관련해서, 저희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 물의 증발 잠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넘어가면 고위 발열량은 저희 발열량 더하기 물의 잠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더하기와 빼기인데, 뭐 고의가 앞에 오느냐, 저희 발열량이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 중에 하나는 구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와 고체 연료에서 이 저희 발열량을 계산할 때 고의 발열량에서 물에 해당하는 그 열량을 얼마만큼 빼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만큼 주고받느냐, 이 전체 이 발열량에서 물이 차지하는 게 얼마냐 이건데, 얘가 6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어요 수소고요. 이건 물의 양이죠. 보통 이제 퍼센트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연료 속에 이만큼의 수소와 이만큼의 H2O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열량을 이렇게 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액체와 고체죠.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480이에요. 그래서 물에 H2O에 뭐 몰이라든지 부피가 이제 들어갈 거고, 그걸 다 더해요. 시그마 모두 합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 더한 거에서 마이너스 480인데, 이거는 이제 기체와 액체, 고체 얘네들이 서로 이제 반응하는 반응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1번이랑 2번은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600과 저희 고의 물의 이 관계. 자, 그 다음에 듀룡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의 발열량을 산정하는 식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8100C 더하기 3400, 250, 34250, 8-8분의 5 더하기 2250 S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유효수소에 해당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연료 속에 들어있는 수소가 H2O로 변하면서 얼마만큼의 이 잠열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을 여기서 보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기가 유효수소가 보정이 되어 있다, 요 시기에 요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34,250을 안 쓰고 34,000을 쓰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얼마 차이는 사실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1, 2, 3, 4번 중에 고르실 때는 어떤 걸 쓰더라도 고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 CHO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연료 중에 80%가 탄소였어요. 그러면 80%죠. 8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0.8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비율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80%를 난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은 소수점을 땡겨와야 돼. 그러니까 좀 곤란하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쉬운 걸로 여러분들 잘 계산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연소 계산에서 이론 산소량을 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체와 액체 연료 중에, 자, 이 연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 황,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탈 수 있는 것들, 즉 얘네들이 탄다 이 얘기는 산소랑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C가 산소랑 만나면 뭐가 됩니까? CO2가 되겠지. H는 H2O가 되고, 얘는 그대로 그 산소, 결합산소로 해서 연소의 그 산소에 이제 포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S는 SO2로 가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빼기 O2 또 있겠죠? 이 부분.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다 화학적인 어떤 그 양론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연료 중에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CO2가 됩니다.
자, 탄소는 12죠. 산소는 32인데, 자, 1몰은 그람 분자량 또는 22.4리터 어디에서? 표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킬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킬로그램, 킬로몰, 세제곱미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몰, 1몰, 1몰이기 때문에 12, 22.4, 4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분자량과 부피를 쓸 수 있고, 자, 이 탄소 1kg이 만약에 연료 속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12분의 24,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12kg일 때 22.4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했죠? 자, 그런데 탄소가 1kg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겠는가? 이거를 계산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계산된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1.867이에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수소 2일 때 얘는 0.5가 반응하기 때문에 11.2가 되고 얘는 36이 나옵니다. 얘는 뭐예요? 5.6 만큼의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32, 22.4 이렇게 반응해요. 64. 그래서 황이 1kg 있을 때는 0.7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1인데 만약에 여기에 뭐 2kg의 황이 있다. 그러면 얼마가의 산소가 필요하겠어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도 수소 같은 경우도 만약에 1kg일 때 5.6이니까 뭐 2.5kg의 수소가 있다. 그럼 얼마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5.6 곱하기 2.5 하면 돼요. 탄소도 마찬가지로 1kg일 때 1.867의 산소가 필요했으니까 뭐 10kg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양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의 비율을 곱해주게 되면은 필요한 산소의 양이 여기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자, 산소란 얘기는 얘가 O2죠. 그대로 O2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연료 속에 포함된 이 산소가 사실 O2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O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소가 그만큼 어디로 가냐면 연소할 때 얘가 가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연료를 태우는 일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32죠? 얘는 22.4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1kg일 때 얘는 얼마의 산소로 바뀌는가 하면 0.7 나와요. 그래서 산소 1kg당 0.7 세제곱미터의 산소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이 필요한 이론 산소량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연료 속에 들어가 있는 산소는 빼준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네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 뒤에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떠한 개념이에요? 연료 1kg당의 산소의 부피로 계산한 거예요. 부피로. 그러면 여기에 부피 대신에 얘를 22.4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32kg을 집어넣고 마찬가지 다 질량으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산소의 이론 산소량을 킬로그램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킬로그램 바꾸면 이 식이 나와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단 킬로그램 대 킬로그램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이라고 있습니다.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의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이만큼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산소만 골라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기를 통째로 집어넣어줘야 돼. 그렇죠?
내가 공기를 부피에 대한 기준으로 집어넣으려면 이 산소는 전체의 21%고 공기가 100%이기 때문에 내가 산정한 이론 산소량에다가 0.21로 나눠줘야 공기의 이론적인 양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0.21 산소의 부피비가 보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질량 기준으로 갔을 때는 부피비는 21%지만 질량비는 23%, 23.2%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0.2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232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질량 기준일 때는 이렇게 숫자가 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다 기억을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걸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떼려고 할 때, 산소 공기가 얼마나 필요한가 뒤에 브로어를 집어넣는다, 팬을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용량을 산정할 때 공기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다 부피로 계산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억해야 돼, 우리는? 이거. 그렇죠? 이거와 그 다음에 이 이론 산소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 공기량을 0.21로 나눈 이 값으로 계산한다. 이 두 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10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론 공기량이. 그 얘를 갖다 그냥 그대로 얘를 집어넣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더하기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여유의 어떤 공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잉 공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비율이 있겠죠? 자, 얘가 10인데 나는 여유를 10% 줄 거야. 그러면은 얘가 10% 여유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얼마 들어가줘야 돼요? 1이 더 들어가야 돼요. 1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이 되겠지. 이 11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 공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공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잉 공기가 있었어요. 자, 과잉 공기가 예를 들어 10%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10이면은 얘는 1입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뭐예요? 실제 공기예요. 얘는 얼마예요? 11이지. 그렇죠? 그럼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과잉 공기 비로 물어본다면 얼마예요? 1.1이라고 그래요. 왜? 10에 1.1을 곱하면 11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잉 공기 비에는 이론 공기와 실제 공기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론 공기가 10이고 실제 공기가 11이니까 둘을 나누게 되면은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공기는 이론 공기량 곱하기 과잉 공기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여기에서 대입해가지고 넣은 거니까 이 과정을 기억을 하시면은 요거는 잘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론 가스량 계산인데 이거는 사실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인데, 이론 가스량이라는 얘기는 이론 공기 중 질소와 연소 생성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자, 연료가 이렇게 있고 내가 필요한 산소를 이만큼 해서 집어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없어져. 그 다음에 남은 거 뭡니까? 남은 건 얘네들이야. 요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그대로 배가스로 나옵니다. 배출가스로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예요, 이게.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배기가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론 공기 곱하기 0.79 하거나 A0 마이너스 산소의 양, 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연소 생성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탄화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연료로서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
얘가 산소랑 만나서 CO2와 H2O가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요새 얘기하는 연소 생성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론 가스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문제를 보면서 이 내용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비도 마찬가지로 21-O2 분의 21이죠. 얘네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그 공기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질소를 포함한 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 시에는 이러한 식으로 쭉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사실 이 식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쓰이긴 하는데, 이 기능사에서는 이것까지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한번 나오는 그런 문제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과잉공기비 M을 좀 크게 했을 때 어떤 연소 특성이 있는가? 냉각이 된다, 열 손실이 크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함량이 좀 많아진다. 연소는 이제 좀 충분하기 때문에 CO와 HC량 감소한다. 이런 특징들이 앞에 있었는데 한 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탄산가스 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당구장 표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은 이런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건조가스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즉 이런 건조가스량, 수분이 없는 건조가스량에 대한 CO2의 발생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좀 어떠한 베이스로 CO2 맥스가 계산되느냐, 요거까지 우리가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조가스량을 기준으로 하는 CO2의 발생량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다음 탄화수소 CmHn의 연소 방정식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딱 그 결과만 이제 썼죠. 그런데 한번 요거를 제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Hn 더하기 O2죠. 그 다음에 당연히 CO2와 H2O로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자, 탄소가 몇 개 있느냐? M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M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 있느냐? N개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분의 N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2를 곱하면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산소는 얼마 있느냐? 얘는 아직 몰라요. 네모 곱하기 2. 자, 그럼 여기는 산소가 얼마나 있어요? 2M만큼 있어요. 여기 두 개니까 M. 그쵸? 여기는 산소가 얼마나 있어요? 2분의 N만큼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여기에서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2를 넘기면, 네모는 넘어가니까 여기는 M이 될 것이고, 얘가 넘어가면은 4분의 N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여기가 M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외우려면 사실 너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시면은 시험 문제에서 답을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